축산, 검협전. 61화 주점에서 만난 것들. 눈 내리는 밤에 원수를 찾던 전청선이 앙록산에서 된통 헌줄이 나고 섣달 그 몸에 술을 마시려던 조심원이 주점에서 새로운 것을 사기네. 잠시 후 찰싹찰싹 귀에 착착 감기는 불기짝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슬며시 눈을 떠보니 뜻밖에도 여호와 전청선이 원수처럼 온 힘을 다해 서로의 뺨을 때리고 있었다. 의아해하며 주위를 둘러보는데 저 앞에 녹색 불덩이와 누런 빗줄기가 보였다. 방금 전 자신에게 날아오던 비검과 암기가 분명했다. 혹시 같은 패거리인가 싶어 유심히 살피던 조심원은 녹색 불덩이와 누런 빗줄기를 만지작거리는 사람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이 사람은 바로 저녁나절에 자신을 돈줄 삼아 실컷 술배를 채웠던 꾀죄죄한 노인이었다. 그제야 노인이 법수를 부려 두 사람을 가두고 서로 때리게 하였음을 알았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상대의 요법과 비검을 거둔 것으로 보아 대단한 고수임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왜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당장 아른 척하고 싶은데 움직일 수 없으니 조바심만 났다. 찰싹, 찰싹. 전청선과 여우는 서로 때리고 또 때렸다. 신기하게도 다리는 못 움직이고 두 손만 쉴 새 없이 휘둘렀다. 전청선의 왼손이 여우의 뺨을 때리는 동시에 여우의 왼손이 전청선의 뺨을 때렸다. 바로 이어 오른손도 똑같이 동시에 움직였다. 둘이 마주선 위치와 거리가 딱 알맞았고 나도 한 대, 너도 한 대, 서로를 때리는 박자 또한 딱딱 맞아떨어졌다. 조금 빨라지거나 조금 느려지기도 했지만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쉬지 않고 찰싹찰싹 소리가 울렸다. 조심원은 노인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해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는 두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눈 내린 달밤이라 퉁퉁 부어오른 피범벅 얼굴과 기진맥진한 모습이 훤히 보였다. 노인은 녹색 불덩이와 누런 빗줄기를 만지작거리다 실증이 났는지 슥슥 비벼 사그라뜨렸다. 그리고 두 사람 앞에 불쑥 나타나 씩 웃었다. 이 썩을 것들. 그간 되먹지 못한 사부놈 믿고 나쁜 짓만 골라 했다지? 심기를 조금만 건드려도 앞뒤 안 가리고 패악을 부렸다니 오늘 제대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마. 이번 기회에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이번 생에 단우절은 다시 없을 줄 알아라. 두 사람은 팔 힘이 다 빠지고 너무 고통스러웠음에도 서로 줄기차게 때렸다. 실력자에게 제압당해 꼼짝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부끄러우면서도 화가 나고 한스러우면서도 두려웠다. 팔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줄기차게 같은 편을 때리는데 입도 뻥긋할 수 없으니 그저 노인에게 애원의 눈빛을 보낼 따름이었다. 응? 내 놈들이 사람 패는 일에 지칠 때도 있느냐? 고얀 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설쳐. 앙록산이 어떤 곳인지 듣지도 못했느냐? 이때 희미하게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리자 노인이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크, 빚쟁이 놈이 또 오네. 썩을 놈들,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이 말과 동시에 두 사람이 때리기를 멈추고 팔을 축 늘어뜨린 채 부들부들 떨었다. 피투성의 얼굴을 닦고 싶어도 팔을 들 힘이 없었다. 애초에 당당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멍하니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사이 노인은 미끄러지듯 빠르게 절 뒤편으로 사라졌다. 조심원은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불현듯 함께 술을 마시며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가만, 아까 부인 이름이 뭐라고 했지? 능서로? 세상에. 50년 전 추운수라 불리며 강호를 주름잡았던 그분. 그 유명한 숭산이로의 백곡일 대선배가 아닌가. 부인이 개원사에서 세상을 떠난 후 강호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만날 줄이야. 능설홍이라는 이름을 똑똑히 듣고도 알아차리지 못하다니
천하에 손꼽히는 대선배 검선을 눈앞에 두고도 몰라보다니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화가 나 제 뺨을 찰싹 때렸다. 방금 전 두 사람을 지켜볼 때만 해도 꼼짝할 수 없었는데 드디어 업술이 풀린 모양이었다. 다리를 쭉 펴고 이리저리 돌려본 후 앞으로 걸어 나가려다가 멈칫했다. 추은수가 두 사람을 된통 혼내기는 하였으나 쫓아버리지는 않았으니 지금 나가면 마주칠지도 몰랐다. 이때 전청선과 여우는 이곳에서 함부로 날뛸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다. 당장 떠나고 싶었지만 한참 동안 서로 때리고 맞느라 팔다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었다. 온몸이 저릿해 서로 기대어 몇 걸음 걸으며 피를 돌게 한 후 출발할 작정이었다. 이때 나무 뒤에서 찰싹 소리가 들리자 조금 전에 뺨을 때리던 일이 떠올라 화들짝 놀랐다. 여우는 아픈 것도 있고 혼자 달리려 하였다. 그나마 침착한 전청선이 나무 쪽을 살피는데 웬 남자가 불쑥 튀어나와 크게 호통을 쳤다. 이런 멍청한 놈들. 아직도 얼쩡거리다니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나. 더 맞고 싶으냐? 힘이 없어 잠시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뵐지 모르니 함자라도 알려주시지요. 내 이름은 알 필요 없고 추은수라고 들어보았느냐? 방금 떠난 분 바로 내 사부이시다. 내 놈들이 감히 여기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기에 따끔하게 벌하시고는 물러갈 때까지 지켜보라고 명하셨다. 계속 그렇게 어슬렁거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두 사람은 추은수의 이름을 듣고 잘못 건드렸다 싶어 혼비백산하여 검광을 타고 청라산으로 돌아갔다. 조금 전 조심원은 성급하게 움직이려다 멈칫했으나 결국 전청선의 눈에 띄고 말았다. 다시 숨을 수도 없고 두 사람을 상대할 실력도 안 되어 매우 난감했는데 불현듯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두 사람이 방금 추은수에게 제대로 혼쭐이나 잔뜩 겁을 먹은 상태였고 서천팔마 중 자신의 얼굴을 아는 이는 구령뿐이기에 추은수 제자인 척한 것이다. 역시나 깜박 속아 넘어간 두 사람이 아픈 것도 있고 정신없이 도망치는 모습이 정말 우습기 짝이 없었다. 그때 저 앞 산비탈에서 또 다른 두 사람이 나타나 흠칫 놀랐으나 이내 황영극과 주순을 알아보고 안도했다. 황영극과 주순은 형산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추은수를 만나러 갔으나 어디에 갔는지 언제 돌아올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제갈 경하에게 간곡한 부탁을 받은 주수는 어떻게든 황영극을 도우려 다시 함께 악록산으로 돌아왔다. 평소 추은수가 악록산을 자주 오갔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마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검광을 타고 악록산 기슭에 접어들 즈음 오랜 수련으로 밤눈이 밝은 황영극이 눈 덮인 절 밖에서 배회하는 기괴한 두 사람을 먼저 발견했다. 당장 주순을 불러 세우고 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내린 후 큰 바위 뒤에 숨어 신중하게 상황을 살폈다. 두 사람 중 하나는 예전에 원한을 맺은 서천팔마 여후이고 다른 하나도 필시 서천팔마 중 하나일 터였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원수를 만난 황영국은 매우 당황스러웠다. 서천팔마가 그동안 온갖 요법을 연마했다고 들은 터라 섣불리 나설 수가 없었다. 더구나 갓 입문에 아직 공력이 낮은 주순을 위험한 상황에 끌어들일 수 없었다. 고민 끝에 조용히 도망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무 뒤에서 나타난 누군가가 두 사람을 쫓아버렸다. 가만 보니 조심원이었다. 앞서 추은수가 두 사람을 혼내준 사실을 모르니 조심원의 실력이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크게 탐복했고 그제야 안심하며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황영극은 조심원에게 추은수가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괜히 형산에 다녀오느라 기회를 놓쳤다며 심히 후회했다. 이쯤 되자 사부에게 큰 죄를 짓고 쫓겨난 일, 추은수에게 사부를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러 갔던 일을 조심원에게도 솔직히 털어놓았다. 조심원은 그제야 주순이 추은수의 제자임을 알고 어젯밤 추은수가 했던 말이 생각나 속으로 혼자 웃었다. 세 사람은 일단 절에 머물며 추은수를 찾을 방법을 고민해 보기로 하였다. 만약 추은수가 직접 나서서 도와준다면 그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순이 먼저 일어섰다.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추운수 어르신께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저희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부님은 제자들에게 무척 관대하시지요. 제가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종종 무례를 범하지만 좀처럼 꾸짖는 법이 없습니다. 두 분 대신 말씀드리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사부가 보지 않겠다고 하시면 무슨 수를 써도 소용없을 겁니다. 주순이 먼저 떠나고 황영극과 조심원은 다음날 아침에 형산으로 향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갔으나 추운수는 여전히 부재 중이었다. 조심원은 추운수가 애주가라는 사실이 떠올라 황영극과 함께 성 안팎의 술집을 모두 돌아다녔으나 어디로 사라졌는지 콕배기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온종일 샅샅이 성안을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그렇게 열흘이 훌쩍 지났다. 이날도 형산에 가려고 나서는데 비검을 타고 오는 주순이 보였다. 내년 정월 보름에 성도에서 큰 대결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아미파와 여러 사파 검선들이 벽사총과 자운사에 모여들고 있다는군요. 사부가 잠시 돌아오셔서 몇 가지 가르침을 주시더니 취사숙의 비검을 돌려주어야 하니 먼저 성도로 떠나라고 명하셨어요. 기회다 싶어 두 분이 뵙기를 원한다고 넌지시 말씀드렸지요. 사부께서 지금은 성도일 때문에 여유가 없지만 단오까지 아직 시간이 충분하니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성도로 찾아오지도 말고 철사도인을 찾아가지도 말라고 당부하며 조만간 두 분에게 시킬 일이 있으니 앙록산에 머물라 하셨답니다. 여기 서신을 주셨는데 내년 2월 초사흘이 되면 거기에 적힌 대로 하시면 됩니다. 두 사람은 크게 기뻐하며 마음의 짐을 덜었다. 며칠 뒤 주순이 작별을 고하고 성도로 떠났다. 그 후 성도에서 벌어진 자운사 대결은 이미 앞서 이야기했다. 추운수의 서신은 곧 도움 요청을 수락한다는 뜻이기에 조심원과 황영극은 더 이상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었다. 또 전청선과 여후가 추운수에게 호되게 당했으니 감히 추운수의 거처인 형산이나 앙록산 부근에 나타나 소란을 피우지는 못할 터였다. 덕분에 두 사람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